먼저 이 경영 포럼, 아주 역사가 깊은 경영 포럼에서 발표의 기회를, 그리고 내용 공유의 기회를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최근에 AX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화두로 기업 내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각 대표님들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AX를 도입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효과적인 이제 방향에 대해서 오늘 논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등과 같은 이 대기업의 뿐만 아니라 그 대한제광과 같은 이제 중견기업 부분까지 이제 프로세스 혁신과 그리고 DX, AX 제조 혁신, 그리고 경영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2년간 서울과 창원에서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AX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총괄하다가 지금 이제 기호 아카데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험을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 대표이사님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부에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AI 시스템을 여러분 회사에 도입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 자체를 오늘 강연이 끝나는 마지막 때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제조기업에 처한 형태의 세 가지의 시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공공화가 관련되어 있는 그 시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현재 디커플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쇼어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 자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세와 통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쟁 수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3에서 5년 내에 수출 구조에 대한 재정의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시기는 바로 인구에 대한 시기입니다. 제가 그 인하대 경영학과와 같이 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성장 모델은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기업을 일으키실 때 대표님들이 가진 직접 기술력이나 아니면 영업력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업무 절차와 방식 자체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현재는 처음 회사를 창립하실 때 현장의 손끝 기술자와 같이 회사를 일구어 나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손끝 기술자는 이미 정년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가 앞으로 5년 내에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시계입니다. 지금 생성형 AI와 관련된 그 기술의 속도는 18개월을 단위로 퍼포먼스가 2배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문학자 잠깐 이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 때의 변화와는 지금 질적이면서 양적인 요소가 크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결국 기술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은 인간이 극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AI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체제 자체가 다릅니다.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계 중에서 어느 하나도 우리 회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45년이 되면 16.39%로 현재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5년이 되면 36.53%의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3명 중에 1명이 현재 모자라지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올 2026년 6월 달에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어떠한 AI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연구하는 방식 자체는 두 가지 영역의 이름을 빼고 두 AI 시스템에다가 관련된 동일한 질문을 한 다음에 사람에게 어떤 질문이 더 당신에게 합당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5월부터 이제 측정을 시작했는데 2026년 1월 달에 이제 측정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바로 18개월마다 해당되는 퍼포먼스가 2배씩 현재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속도가 우리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968년도에 만들어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우주 비행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사용하던 슈퍼컴퓨터가 바로 할 9000이라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아주 극적이게도 이러한 슈퍼컴퓨터를 우주 비행사들이 작동을 할 때 대화형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는 사람처럼 대화형으로 응답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AI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벌써 68년도에 그러한 어떤 상상에 따라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상상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대화형 AI는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1960년도에 66년에 엘리자라는 어떤 대화형 AI 챗봇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심리의 도구로서 쓰여졌는데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크립트에 따라 가지고 응답하는 단순한 어떤 방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5년도에 메신저에서 응답을 하는 챗봇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2011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 시리라든지 그리고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응답을 하는 챗봇이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셨지만은 이 당시에 사용하실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효능이 크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201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LLM이라는 부분 시스템 자체가 태동을 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장관 후보 추천 시스템을 이제 알고리즘 설계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약 6개월간 이 모 지역에 잡혀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치의 정부에 쌓인 여러 보고서 그리고 다양한 어떤 텍스트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분이 가장 장관 후보로서 이제 적합한가 5명을 리스트업해라 10명을 리스트업해라라고 했을 때 응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에 이 LLM 바로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LLM 시스템 자체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치의 여러 보고서 자체를 그 당시에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현재 유사한 형태의 LLM 모델을 만들어서 추천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를 누구를 했냐 하면 인사혁신처의 차장 후보를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추천을 했고 그 결과 저희들이 1위로 추천했던 분이 인사혁신처의 차장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쌓인 문서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키워드를 가진 분이 이제 장관 후보로 이제 선임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 인사혁신처와 청와대에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와대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마 더 발전하리라고 보여지고 특히 요즘 LLM을 지금 이 연계를 하면서 더욱더 효능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는 지금 질적으로 다릅니다. AI 시대의 이 AI 시스템 자체는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을 대행을 합니다. 매우 큰 이 변화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대행 체계 자체를
우리 대표님들께서 회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이슈가 이제 발생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AGR 자체가 39.2%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 5년간 약 5.23배 정도 수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라는 것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산업 현장에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건설 현장에도 현재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범용 인공지능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사람의 의사결정이 필요 없이 AI 시스템 자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신문지상에 난 거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새로운 그 시스템 자체가 모 AI 시스템을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I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던졌습니다. 앞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퍼포먼스 측정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던졌는데 이 AI 시스템이 누구의 명령도 이제 따르지 않고 스스로 경쟁자인 AI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우리 제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제조업은 이미 격차의 붉은 신호등이 현재 켜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평균 16.3% 대비 현재 우리 제조업의 비중 자체가 27.9%에 달합니다. 약 한 1.7배 정도 굉장히 높은 영역이고 대한민국은 곡 제조업의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력은 어떠합니까?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는 3위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5위로 하락을 했고 현재 2020년 정도 수준에서는 6위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경쟁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형편없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바깥 측면을 바라보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바라보는 측면,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여전히 우리의 품질, 우리의 납기, 그리고 우리의 신뢰 자체는 사람 손끝에서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에 의한 어떤 퍼포먼스 결과물 자체가 이 경쟁력을 오히려 거꾸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경쟁력이 왜 떨어지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5.4% 우리가 실제 비용 투자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5.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평균은 어떠합니까? 바로 9.4% 정도 수준에 적어도 100을 투입하면 10 정도는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 5.4 정도밖에 못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격차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손끝 기술자와 인력 투입의 한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이 형편없다고 합니다. 조선업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현재 국제 제조업 경쟁 지수에서 현재 1위로 올라갔습니다. 2위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람 중심으로 생산을 했다고 하지만은 현재 2위로 머물러져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쪽으로 미국과 중국 자체의 어떤 무역 이 장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중국 기업 자체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기업 자체가 베트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넘어가서 생산 라인을 이제 세팅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창원 공장 그리고 청주 공장 내에 중소중견기업에서 새로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제조 라인을 세팅하는 장면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은 부분도 보였습니다. 자동화 생산 라인, 특히 이제 그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자동 생산 라인 자체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적정 값을 이제 먹이고 그 내용 자체를 베트남 현지 생산자들에게 교육 훈련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DX와 AX를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6위인가? 사람 손끝에 의한 기술의 한계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것은 AI로 충분히 가능한 세대가 이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4를 어떻게 10% 수준으로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은 바로 AI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에서는 중견기업도 현재 많이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생산 라인 자체의 각각의 POP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되어진 데이터 자체의 의미 해석을 하는, 그리고 여러 구매 시스템, 그리고 재고 시스템, 생산 관리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 각각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 자체가 중견기업 중에서도 잘 수행하고 있는 형태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는 모자랍니다. 가면 갈수록 새로운 어떤 글로벌 이 글로벌 생산 라인 자체에 우리 제조업이 동일한 수준으로 같이 이제 편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창원 내에 있는 방산기업에 방문을 해서 이제 내부 현황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생산 그 용량을, 새로운 제품 자체를 6개월 내에 얼마만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품질로 얼마만큼의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받은 장면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원래 MES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폐기하고 현재 엑셀 데이터 시트로 그 내용을 돌려가지고 응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방문한 기업의 영업대표의 표정이 약간 좀 일그러지더라고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현재 우리의 현 주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은 어떻습니까? 엑셀 데이터 시트로 여전히 지금 재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생산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생산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AX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이다,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다음 강연자로 서실 우리 부총장님께서도 매우 강조하시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람과 인문과 철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경영 관리와 여러분들께서 30년, 40년 회사 운영을 하면서 쌓았던 그 노하우가 녹아들지 않으면 AI 시스템 자체는 그냥 허울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라, 비용을 투입하고 시스템 개발 업체가 들어오면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께서 나서셔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기여를, 그리고 관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어떤 시작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내릴 4가지 의사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이 높은 이제 이 제조 경영자들께서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우리가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뭐냐, 고객에게 이제 핵심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핵심 프로세스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에게 가치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펑션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맡길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부터 워크숍을 통해서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효율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신모델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접근 자체는 바로 운영 효율 차원에서 기존에 잘 수행해 왔던 생산 라인이지만은 그 부분 자체를 데이터로 치환하고 그리고 AI 의사결정 체제로 치환하는 형태를 우선 이제 진행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점차 신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는 이 한국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정부가 지원했을 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방문했던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부의 MES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MES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았고요. 작은 금액으로 도입한 MES 시스템은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와 맞지 않는 거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못 쓰겠다라고 해서 시스템은 그냥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엑셀 데이터 시트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제대로 할 것이냐, 그 위에 DX를 올릴 것이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고를 설정해 놓으시고 당장 6개월 내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부터 고민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6개월 내에 무언가를 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코 거대한 그리고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퍼포먼스가 높은 해당되는 기능 하나를 아니면 해당되는 프로세스 하나를 손에 쥐고 우선 AI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업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공의 관건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사슬 진단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운영 효율 차원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신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되 어떤 시기에 새로운 신시스템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변환 변곡점을 내부적으로 이제 대표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한 방산기업의 이제 밸류체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구개발부터 시작해서 영업설계 생산 물류 그리고 고객 지원 프로세스를 본원적 활동으로 직접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활동으로는 기획부터 경영 지원 품질 구매에 대한 어떤 기능 자체를 지원 활동으로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뭐냐면 이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ES를 도입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엑셀 시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부 핵심 프로세스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조립 공정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리고 시험 측정에 대한 부분, 검사 이제 프로세스죠. 그리고 재고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품질 문제의 이슈와 비용 문제의 이슈가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 지원, 바로 이제 지원 영역 쪽에서도 바로 구매 영역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대비 효율, 바로 이 제조 경쟁력에 저해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이슈가 바로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그 완전 재고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회사의 완전 재고는 무엇입니까? 이 기업의 완전 재고 수준은 사실은 완전 재고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수시로 고객의 요청 사항이 바뀌고 그리고 언제 이제 고객의 이 납기에 대한 어떤 요청 사항이 올지를 사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생각보다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표님이 솔직히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고객의 요구사항을 대응 못하는 리스크보다 재고를 많이 가지고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과연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부분 자체가 이 재고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이제 케이블 하네스를 이제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님께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약 40년 정도 이제 기업을 운영했던 좀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고 관리 현황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는 어떤 형태의 상황을 바로 판단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언제 어떤 케이블이 어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얼마만큼의 수량이 요구될 것인지 예측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케이블 하네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수검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사람이 도통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도통검사를 진행하면 소리가 삑삑 하고 납니다.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사실은 전수검사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 사람이나 투입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시스템이 대응할 수 없습니까? 세 번째는 그 납땜 품질 검사입니다. 바로 유관에 의한 납땜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 하네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로켓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K2 전차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시는 천무 발사 시스템 내에도 케이블 하네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청 사항에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납땜 검사를 시행을 하려면 케이블 하네스가 덮인 상태에서 더 이상 납땜 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유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스마트 팩토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이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사람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PCB 기판 내에 자석기가 같이 있고 자동 납땜기가 같이 있고 최종적으로 납땜 여부가 제대로 요구되는 품질 수준으로 납땜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비전 시스템이 암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정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즉시 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때 바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온도에 어떤 절차에 품질이 자주 발생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백업을 받고 있고 그 부분은 머신러닝을 시킵니다. 기계학습을 시켜서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AI 에이전트 시스템 자체가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일 시멘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죄송합니다. 이 시스템은 해당되는 그 기업의 이 AX 전체 시스템이라서 한번 봐주시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P의 이 시스템을 새롭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자재 입고 절차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납땜 절차, 그리고 검사 절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장이나 출하 절차 부분까지 각각 센서류를 다 장착을 해서 데이터가 이제 획득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러한 데이터 자체를 통합해서 바로 MES 서버에 새롭게 구성한 바로 이 고객사의 몸에 맞는 MES 서버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그 내용을 작동을 시키는데 MES 서버의 생산 계획 자체는 사실은 1차적입니다. 그러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최적 생산 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APS라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e이라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고객이 온라인으로 사실은 요청을 하면 언제 정도 얼마 정도의 수량을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즉각 응답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작동이 되는 어떤 시스템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 약간 이제 사진이라서 좀 흐립니다만은 경영진이 수시로 현재 우리의 생산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품질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얼마만큼 생산이 되었는지 누가 품질 문제 발생을 하고 있고 누가 우수한 어떤 그 생산자인지라는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EIS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시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형태의 체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 변화가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보시는 부분은 이 기업은 MES 시스템 자체를 2년 동안 자사화하기 위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를 해보면 현장에 있는 생산자들은 MES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더 깊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바로 그 구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방산기업인데 그 고객의 요청사항에 세부적인 어떤 스펙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스펙에 따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옵션 설계나 양산 설계를 해내는 기술력을 이제 내부의 핵심 기술로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MS 시스템 내에서 이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부의 노하우 자체를 누적시키고 그 부분을 경영의 긍정적인 어떤 데이터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제품 개발 단계 그리고 시제품 개발 시험 단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납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계자의 개인의 노하우 그리고 이제 고객으로부터 오는 어떤 스펙 체인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설계자에게만 노하우가 쌓이고 회사에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양산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스펙 자체를 바꿔서 바로 기구 설계자는 기구 설계자대로 그리고 이제 전자회로 설계자는 전자회로 설계자대로 그 스펙에 따라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표준품을 계속 바꿔 나가는 것이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쟁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스템에 있습니까? 대표님에게 있습니까? 그냥 이 설계자 개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회사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과도한 인사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이 AI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중기적으로 대체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는 영역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 6개월 단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투자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스템에 이제 구축했던 시스템이 6개월 이후에 원했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12개월 후에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전 생산 라인으로 구현할 것이냐 아니면 핵심 일부 라인으로 구현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AI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이제 생산 프로세스는 내연기관용 배출가스 저감 자체 EGR이라고 하죠. 이제 EGR을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이 생산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각각 EGR 부품 자체를 페이스 도포를 한 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1차 용접과 2차 용접까지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부품 납품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 도포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 브레이징 노에서 녹여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 도포는 현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앞단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프로세스는 현재 페이스 도포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품과 어떤 영역에 얼마만큼의 두께로 페이스 도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작업 지시서가 내려가 있지만은 사람은 인적 실수가 항상 발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부분은 바로 인적 실수입니다. 그리고 인적 실수를 제거하기 위한 이 회사는 바로 AI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로봇 암과 그리고 3D 비전 시스템을 각각 이제 만들어서 로봇 암이 페이스 도포를 360도로 해나가고 그리고 그 360도로 페이스 도포하는 것을 3D 비전 카메라가 관측하면서 적절한가, 두께는 적절한가, 그리고 충분히 도포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즉각 판단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징 노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는 이 페이스 도포가 완료되고 나면 브레이징 노로 지금 관련된 부품을 이제 이송을 하는데 이송은 현재 사람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가 약 한 16개 정도의 브레이징 노가 있었는데 그 노 단위별로 얼마만큼의 부품을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구워내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각각 브레이징 노에는 PLC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PLC에서 데이터는 다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왜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비행사가 쓰던 바로 HAL 9000이라는 시스템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비정형적인 차원의 이슈도 현재 분석 가능한 형태로 비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리고 브레이징 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몇 개의 부품을 몇 시간 정도 집어넣어서 굽는 것이 가장 우리 회사에 이윤을 크게 생성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 좌측에 보시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 AI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와 그리고 이 자동 페이스도 로봇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와 그리고 AMR이라는 이제 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AM 로봇, 이송 로봇 자체가 이송하는 데 발생되는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중요한 부분 자체는 바로 이 추론 서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래 AI의 경쟁력은 추론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기 위한 그리고 생각보다 영국의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뛰어넘기 위한 부분은 어떻게 추론해 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을 해나가기 위한 부분에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이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가 바로 녹아 들어가야 훌륭한 여러분들의 모양에 맞는 추론 서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어떤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이 화면을 올렸던 부분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당최 얼마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전자 AX스쿨과 저희 기업 아카데미가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효능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약 6개월 동안 훈련된 이 교육생들에 의해서 각 영역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재고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의 구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대하고 무거운 그리고 몇 억씩 들어가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 교육생들에 의해서 무료로 사실은 이 AI 에이전트 시스템 자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길을 현재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비용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 손에 AI 에이전트를 질 수 있는 길이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이제 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공한 회사의 어떤 결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 자체가 앞에서 그 이 AX 시스템을 2년 만에 도입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AI 비전 시스템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 카메라가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약 한 10만 개 정도의 부품 자체를 카메라로 인식을 시켜서 이제 기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계 학습 되어진 결과를 반영해서 현재는 이 비정형 형태의 어떤 그 케이블 하네스 자체를 비전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납땜이 되었는가 그리고 미삽은 없는가 그리고 오삽은 없는가라는 부분을 판정하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적 실수를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산 라인 자체를 전부 다 디지털로 구현을 해서 화면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하는 시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생산 라인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생산 라인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산 라인 자체를 전부 다 디지털화해서 화면 내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고객 요구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성할 때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세스를 B로 바꿔보고 B라는 프로세스를 C로 바꿔보고 그리고 A라는 생산자를 B라는 생산자로 대체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부품 공정 자체를 하나를 두 개를 합칠 것이냐 아니면 세 개를 합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부품으로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생산 라인의 최적화된 생산 라인을 미리 컴퓨터로 이제 만들어보고 그 내용을 현장에 구현하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뭐 아주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현장에 있는 다양한 노하우 자체가 이 시스템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또 해소하는 이 부분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 바이어가 왔을 때 바이어와 대화를 할 때 어느 시기에 이러한 새로운 신제품 자체를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납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엑셀 데이터를 돌릴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품질 수준으로 얼마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스템 기반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바이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냥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AX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회사는 어떠한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전략을 구성하는 역량입니다. 당장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술 역량입니다. A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생산 프로세스나 생산 관리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얼마만큼 조직 구성원들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 대표님들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의 기술 역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변화 혁신 차원에서의 그 내부 역량이 얼마만큼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변화를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가, 항상 반항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직 역량 중에 하나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바로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는 바로 리더십 역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 네 가지의 성공한 회사가 갖춘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AX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 역량 자체를 또 같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AX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네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왜 AI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가? 어디에 도입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설파를 하실 임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밸류 체인 바로 가치 사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초점화된 이슈가 발생을 했으면 그 내용에 어떤 근거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어떤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AI 책임자 자체를 내부에 이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큰 회사는 부서별로 사실은 AI 책임자를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50인에서 100인 정도의 어떤 회사일 경우에는 사실은 부서별로 AI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면 적어도 한 명 정도의 AI 책임자를 임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대표이사님께 직접 보고하는 이제 다이렉트 리포트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일롯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일롯을 허용하는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가진 기업은 강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실패 자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표이사님들의 덕목입니다. 실패는 여러분들의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주시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회사를 돌아가실 때 한 5가지의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가서 지금 아마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책임자로, AX 책임자로 지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중복 임무를 주지 마시고 온전히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그 임무만을 주시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현재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단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재고 관리가 문제가 있으면 재고 관리 시스템을 6개월짜리로 AI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고 생산 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생산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시라라는 부분
6개월 단위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입하고 소수의 비용을 투입해서 가장 큰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찾아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형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컨설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으로부터는 어떻게 협력을 얻을 수 있는지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 아카데미가 외부 자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경영회의의 안건으로 이미 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제를 우리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우선 6개월짜리 이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부분 자체를 경영회의 의제로 올리시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우선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AI 시스템, 우리 생산 라인의 지능화라는 부분 자체는 이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큰 거대한 결심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결심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긴 시간을 들여서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기를 추구하는 회사보다는 6개월 단위의 짧은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해 나가면서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 나가는 회사가 강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트라이얼 에러를 해 나갈 수 있는 회사는 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큰 위험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18개월 단위별로 2배의 속도의 성장을 가지고 있는 이 AI의 시대에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관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관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잃으시는 거고 비용을 투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강연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AX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누가 우리 여러분들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대표 이사님들께서 있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점인가,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를 잘 찾으셔가지고 우리 AI 에이전트를 6개월짜리를 우선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해나가시는 것이 앞으로 이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2030년 이후에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바로 대표이사님들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까지 준비한 내용을 이제 말씀.